듣고 싶어한 바로 그 내용이죠. 선거 연합 정당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드렸었죠. 비례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소문내기도 어렵다. 이 말은 민주당이 만들었을 경우에 하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오늘 시민을 위하여 일명 손혜원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시위당이라고. 자, 근데 여론조사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한 그 이제 리얼미터에서 오늘 조사한 거거든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 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엄청 커요 샘플이 2,500명짜리예요. 조사한 건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 이 정도 되고요. 이 여론조사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이루어지면 어떤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3 비례 이야기예요. 미래한국당 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 9.8, 국민의당 4.0, 민생당 3.9 이런 순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의석이 배분이 되냐면은 민주당은 비례대표 7석, 뭐 다른 방송 등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하죠. 미래한국당이 25석, 정의당이 8석, 국민의당이 4석, 민생당이 3석 이렇게 가져갈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병립형 비례까지 다 포함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지금 그 선거 연합 형태의 어떤 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었더니 나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 등을 다른 개혁 세력 등과 만든다면 비례 의석을 25석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7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은 이 정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센티로 봤을 때 맞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측면에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비율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5석짜리가 17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7석이 일단 줄어드는 거고 이쪽의 숫자는 25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주말 동안 심상정 대표가 그 성명을 기자회견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말만 보면 심상정 대표가 했던 그 워딩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 환경으로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고 작동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건지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서 개혁 과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나도 피해자니까 다 같이 피해를 입고 견디자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을 건설했을 당시의 상황에서 25석이었던 미래한국당이 17석으로 축소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민중당이라거나 아니면 녹색당이라거나 다른 정당은 현재 제외시킨 상태에서 산출한 값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시민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최백은 우이종 대표가 있는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주권자 전국회의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 현재 플랫폼은 3가지 정도가 창당될 것으로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거법을 개정을 한 취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다당제로 가자라는 의미였는데, 거기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또 다른 소수 정당이라는 것이 오직 정의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이것은 남은 표를 전부 정의당이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심상정 대표가 상황 판단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한테 있는 건데 진짜 책임은 선관위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모든 법은 그 법을 만든 취지에 가장 부합해야 돼요. 그 선거제는 주무부처가 선관위야. 근데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허가를 해줌으로써 생긴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관위에 의해서 새롭게 개정된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자유한국당한테 일당 내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한참 이건 명분이 없다. 뭐 지역구에서 서로 연대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렇게 생기는 불안감 등이 선거를 대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상 지금 비례대표는 47석이 있고 연동형 캡이 30석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모든 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딱 1대1로 매칭을 했을 때 상대표를 내가 가져오면 2표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저쪽에 25석 예상되던 거를 17석으로 줄일 수만 있어도 7석을 더 가져오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 또는 뭐 일당 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이 어디에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7.4, 정의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0.9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례정당, 연합정당 등이 만들어지면서 정의당 등이 저런 방식으로 나가면 그 표는 더 빠질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소수정당이 그래서 좀 서러운 건 맞아요. 위기 상황이 되면 소수정당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진보정당들이 더 득세를 해요.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선거가 이루어지면 힘을 하나로 합치라고 민주당은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사실상 안 되는 이런 상태였다고 보는데, 그 상태에서 오늘 또 윤수아 원내대표가 그 원내 교섭단체 연설했잖아요. 대표 연설. 근데 그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취지를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것보다 일단 정의당이 한 발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당장 자신들의 의석 몇 석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 맞서는 정당,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연대를 하자라고 먼저 나서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처한 상황이 이 선거법의 이게 어떤 취지가 무색해진 이 상황을 관찰해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지금 현재의 의석을 지키느냐, 지금 현재의 의석보다 더 가져갈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생기느냐,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판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당이 그 여러 의원들이 내놓는 논평들을 보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구성을 하려고 단일 정당으로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비례표를 민주당으로 모두 몰아달라고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표 부분이 지역구 선거 결과에 의해서 전부 다 잠식을 당하고 나머지 병립 부분만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미래한국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어느 정도 약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래당이 뭐라도 움직이게 되면 우리에게만 표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든 아니면 어떤 시그널이라도 보내게 되면 정의당은 20석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로는 20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지율입니다.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그대로 민주당에게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정의당은 내 힘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서 그 표를 나에게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내가 양보를 하고 뭔가 더 큰 대의를 이야기하면은 국민이 그걸 갚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는 이번 선거제 개혁이 되고 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의당 핵심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거기는 사실 연합정당이에요. 예. 정의당 아시잖아요. 예. 여기저기 연합정당들이라 각 계파 목소리 비례대표들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많아봐야 두세 곳도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정의당은 오히려 선거 더 망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따로 가고 나머지 이제 비례 연합이 만들어진다고 그렇죠. 하면 정의당은 선거 더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확실한 숫자가 있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을 비례표를 민주당에 줄지 정의당에 줄지 안 그러면은 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정당에 줄지를 판가름하는 그 숫자들은 유동적이지만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출발했던 미래한국당을 찍겠다라고 지금 의향을 보이는 사람의 숫자는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지율만큼의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그 숫자에서 처음 드러난 숫자가 아니라 그 과거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25에서 30 왔다 갔다 했던 낮으면 20, 높으면 3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뭔가 잘하고 중도층을 흡수하면 그 표가 더 낮아질 거라고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비현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류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뭐 교회에 몰려가 가지고 집회하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하고 좋은 정책을 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아예 전제 조건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30%는 일단 상수로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근데 지지난주에 왜 신미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의당이 그 미래한국당이 나타났을 때 이거 이제 사실 선관위가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해서 소송 시작하겠다고 막 했을 때 우리 신미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는 사실 미래한국당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맞아요. 만들까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주말에 심상정 대표가 이런 발표를 한 게 금요일에 정봉주 의원 발표하고 월요일에 이런 발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발표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가 정의당에 기대를 했던 것은 어떤 노동 친화적이라던가 좀 더 약자에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원했었는데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당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시민을 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다 같이 한 테이블에 모아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을 위하여가 계속해서 정의당을 협상 자리에 나와라 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만 데리고 가겠다, 민주당만 가겠다 이 말에
저는 솔직히 정의당이 그냥 끝까지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합상 테이블에. 그러면 그냥 민주당끼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네. 들게끔 한 게 네네. 심상정 의원의 태도라는 거에서 너무 안타까운 물론 이제 거죠. 화도 저도 나고. 정의당에 대한 최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단위가 있어요. 사실 열린민주당 역시도요 통합 비례정당을 표방했고요 플랫폼임을 표방했습니다. 오늘 시민을 위하여도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고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것은 주권자 전국회의였었고요. 이 주권자 전국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은 안 좋아진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국가 대개혁을 우리가 이뤄내려고 하게 되면 정의당이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특별히 법적으로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일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법 33조에 따르게 되면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끼리 모여서 20명을 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플랫폼 속에서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손발을 맞추고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그 위 통당을 제외한 또 하나의 교섭단체를 우리가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섭단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주요 일정과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도 이 교섭단체가 전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판을 열어놨을 때 구경하고 노는 것밖에 못했다라고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앞방송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로 선거제 개혁이 돼버리는 거야. 시민들이 창당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교섭단체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정당이 막 아까 지금대로 하면 25석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반 시민이 만든 정당이 어떤 기존에 있던 정당 체제를 뛰어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개혁이라고요. 오히려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개혁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크게 개혁이 될 수 예. 있다고. 거기다가 그 효과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당을 차지하는 원내 일당을 차지하는 그 악몽만은 막아보자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목표 아닙니까? 사실 이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 뭐 민주당이 개헌 의석을 차지하겠다 이걸 포석으로 두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민정당이 출연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도대체 왜 그 정의당이 그런 식으로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심상정 의원의 개인적 욕심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당대표로 있을 때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최초의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낸 당대표로서의 이름을 이렇게 써내고 싶은 그런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어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게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미 다 예상이 되잖아요. 나오는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봤을 때 정의당이 과연 1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까요? 10%도 지금 간당간당하는 지경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초에 시작이 잘못됐다니까요. 어떻게 됐건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을 막았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한국당이 등장을 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몫은 있겠지. 민주당이 비례 공천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사표가 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석이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 자체는 선관위와 미래한국당이 잘못한 상태에서 민주당 욕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의 욕심 의석을 몇 석 더 얻기 위해 또는 뭐 욕심 부리자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부류, 미래통합당 같은 부류가 일당이 돼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더군다나 오늘 뭐 탄핵 발언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예전에는 진보 정당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뭔가 더 깨끗해 보이고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존 정당들은 다 막 노예할 대로 노예한 뭐 늙은 정당 이런 느낌이 있었고 진보 정당들은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신선했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 정도의 분들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치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뭔가 진짜 진보 운동과 노동 운동 등을 해가면서 사회를 바꾸자 노력했던 분들 저는 그 가치 존중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특정 시점 선거에 있어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시점에 딱 오면은 그냥 정당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대의적 명분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이걸 예상했다면 나는 심상정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애초에 민주당 등을 품에 안고 가는 정도의 전략을 구사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등한테 니들 민주당 이중되지 이런 소리 계속 들으니까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있건 없건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일부러 이렇게 눈 찔끔거리면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건 이해하는데 진짜로 정색하고 화를 내는 걸 몇 번 들으면 있잖아요. 제가 나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할 때 댓글이나 채팅창에 나는 의석이 안 생기더라도 정의당 안 찍고 민주당 찍으려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조국 국면 같은 걸 넘어올 때 적극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민주 세력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저쪽에 수구 세력도 아닌 상태에 그 상태를 상당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 부분이 지금까지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거 초반부에 오직 민주당 1번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 주장을 계속 폈는데 근데 당시에 또 반반이 있었는데 반은 뭐였냐면 정의당 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 분명히 정의당 쪽으로 가야 된다. 비례표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돌아섰는지 그것은 정의당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정의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우리의 민주당의 비례표를 사표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어디다 찍어야 될지 선택지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최초 정의당을 고려했을 때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의 비례정당 연합 같은 논의에 흔들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은 모두 정의당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게 민주당이든 노동당이든 녹색당이든 민중당이든 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파적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례정당 연합의 창설은 이제는 아주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됐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기 들어갔을 때 현 지지율로 얻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손학규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미래한국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수리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거기서 선거 출마를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은 정확하게는 우리 행정법 영역의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이걸 똑같이 가는 건데 이 본체를 언급한 게 정의당이고 이 보전을 언급한 게 손학규일 뿐이에요. 결국은 같은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미래한국당을 밀어내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밀어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면 분명히 정의당에 더 가는 의석도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는 나머지 정당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하는데 혼자만 밖에 있어서는 스스로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정의당이 그 가운데 배심원단 모아가지고 비례대표 후보 평가한 최근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제드. 정의당 버전 테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심차게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든 말든 정의당은 거의 이제 그 분위기라고 하면은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정의당 밀어줄 거고 했던 그 그림이 다 얼그러지는 건 사실이지. 인정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부류의 그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된다거나 국회의정을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정의당의 기반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정권 연장도 힘들어지면서 정의당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었던 원내 교섭단체 같은 것이 사실 좀 미뤄지는 거겠죠. 한 앞으로 4년 더 미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느 날 인생이나 역사나 정치가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집니까? 근데 정의당이 환호를 할 수가 없을 걸?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버금가는 정도 의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일당되고 정권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 되면 할 수 없을 걸? 그럼 그 모든 책임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의당 니들 때문이야라는 소리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의당 탓을 할 수가 없지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보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지금 뭐 시민을 위하여라든지 열린민주당 같은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민주 세력이 그냥 힘을 합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그쪽으로 파견해 가지고 한꺼번에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벌써 비례대표가 25명 정도잖아요. 당선 가는 것만. 그러면 각 당에서 서로 그 뭐 비율로 해 가지고 보내주고 민주당 상당부분 양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소수 정당 몫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저 상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하겠죠. 왜 부잣집 놔두고 없는 살림에 양보하라고 하냐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거 이해합니다. 그 당연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이 그런 걸 아니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 없는 살림인데 자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대형 냉장고를 사달라고 하니 미칠 노릇인데 저는 그래서 그 플랫폼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민을 위하여가 비례를 시민을 위하여 신민을 위하여 아닙니다. 시민을 잠깐만 위하여. 신민과 심상정 무슨 관계야? 우리 죄송합니다. 네, 심재철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플랫폼 정당을 사실 정의당도 양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보다 더 많은 비례를 낼 수도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 연합 뭐 제드 같은 거를 통해서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자기 당 내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 비례 그 심사 등록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민주당은 비례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순번은 정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는 필요한 건데 각자 가지고 있다가 플랫폼 정당에서 각자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두 당이 알아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 정당이 내가 무슨 비례를 정하고 내가 당 대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이걸 생각을 잘 해야지. 사실 양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욕심을 부리면서 그 냉장고 갖고 싶어서 막 그럴 게 아니라 사실 빨리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하지만 저의 욕심으로는 그냥 나오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지 이 마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마인드 속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나가 막 외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여당이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상체기를 적게 내면서 어차피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개혁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 과반을 하기 힘들다면 어차피 4+1 비슷한 것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잡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이별도 좋게 해야 상처가 안 남는 것이고요. 어떤 티격태격 싸웠지만 결국에는 힘을 합칠 거면 상처를 안 남겨야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정의당 막 욕하는 이런 것은 마치 미래통합당이 중국 탓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 이야기처럼.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럼 자신들도 내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상대방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다고 보면 일단 정의당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비난보다는 먼저 압도할 만큼의 시민 세력이 힘을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플랫폼 정당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탓을 정의당 탓을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게 관계가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여기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본인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느껴져서 고쳐드리면 정의당도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세 개의 단위로 지금 비례정당 연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시민단체
단체들이. 그런데 이것을 두고 결국 꼼수 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꼼수 정당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비하를 하셨어요. 그런데 꼼수라는 것이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비례 정당은 다 꼼수 정당이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꼼수라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만들었을 때 우린 그것을 놓고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정당이니까 모두 다 꼼수 정당이다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여러 단위에서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뉴질랜드의 얼라이언스라거나 스페인의 포데모스라거나 포데모스는 사실 이제 통합한 거였었고요. 얼라이언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예들이 있고 비례 정당의 건설 자체는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당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꼼수 정당으로 비하하게 되면은 본인도 스탠스가 좁아져요. 이상해지거든요. 운신의 폭을 넓히시려고 하게 되면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날짜는 촉박하다고 해도 뭐 어떤 기한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치 협상이라는 게 나 안 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최대한 힘을 합칠 때 합쳐가지고 사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민주당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보한 의석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양보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그 선거제를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연동 비례대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신들이 진 빚은 없냐고. 그러니까 지금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로 들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의를 잠깐만 어제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하나 한번 볼게요. 잠깐만. 내가 너무 공감이 가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순댓국집에 걸려 있던 건데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안 해주면 불만은 또 그렇게 많더라. 실제로 그 순댓국집 할매 순댓국집 밖에 걸려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안 해주면 불만은 또 그렇게 많더라. 나 그 가끔씩 제가 드리는 말씀 있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